여러분은 몇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시나요? 페르소나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그TV 손정연입니다. 멀티페르소나, 연기자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바꿔 쓰듯이 사람들이 집, 학교, 직장 등등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체성 자아 페르소나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한 소설이 있습니다. 삶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마구 책방에서 오늘 함께할 책은요, 현대 체코 문학의 정식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헤랄 차페크의 철학소설 3부작 중 마지막 작품 평범한 인생입니다. 차페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이라는 단어를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한 작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체코에 갔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카프카라든지 밀란 쿤데라보다 체코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바로 차페크였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설들을 많이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마구님들 손예진과 손정연의 일상 중에서 누구의 일상이 더 궁금해요? 소설 평범한 인생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은 기록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현재 절판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구 책방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자아, 셀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주인공은 평소에 무언가를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병으로 죽기 며칠 전에 마지막 정리의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인생 회고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추억부터 학창 시절, 친구, 꿈 많았던 20대, 첫사랑, 결혼생활, 직장 등등 많은 것들이 마구마구 떠올랐겠죠.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나는 내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덜어는 우쭐하기도 하고요. 덜어는 정말 창피스럽고 감추고 싶은 내 모습도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진짜 행복해요. 이것을 주인공은 하나하나 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주인공 자아 8명을 발견합니다. 나의 인생을 함께 살았던 자아들을 회고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신분석의 핵심은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알아차렸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연결해서 드러내는 요소를 칼 융은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페르소나는 나의 무의식을 대변하는 대변자인 거죠. 여러분, 내 대변인이 한 명이면 좋으세요? 여러 명이면 좋으세요? 우리가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민사, 형사 사건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대변하는 자아도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명의 자아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그때 잘 적절하게 나와주는 걸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안에 너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중인격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평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가리켜 정체성 획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자아가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노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 안에 노래를 하고 싶은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명의 자아들 중에는 호감형의 자아도 있겠지만 정말 좀 모른 척하고 싶은 자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아들 중에서 어리석게 자꾸자꾸 행동하려고 하는 자아도 분명 있겠죠. 그러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요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여러 명의 자아들 중에서 힘이 좀 세거나 성숙한 자아가 나와서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8명의 자아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서봐,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통합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이러한 자아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자아끼리 협상이 좀 결렬되거나 어떤 대표되는 자아를 내가 잘 뽑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바로 자아가 분리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중인격 장애, 정확하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바로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워낙에 젠더 이슈가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 자아에 대한 개념은 크게 다뤄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김지영 씨는 무의식의 의식화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지만 그것을 대변해줄 자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게 알아차려지긴 했지만 회피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주인 자아를 찾지 못한 내 내면의 소리들은요, 죽은 할머니라든지 죽은 선배의 목소리를 빌려서 빙의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실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경험한 사람 중 50%는 이 빙의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내 자아를 수용하지 않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낼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페크의 평범한 인생이 자아 통합의 과정을 다룬 소설이라면 82년생 김지영은 분리된 자아를 다룬 작품입니다. 오늘은 차페크의 철학소설 평범한 인생을 통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여러 명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자아가 내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걸 수용하시고요. 이제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고요. 용기 내서 행동으로 드러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구책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마구마구 다음 마구책방의 픽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구마구.